네. 네, 그러면은 저희 숙명여대 통계학과 대학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과장 노호석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대학원을 이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에 먼저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들 현재 6분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저희가 전인교원 충원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전인교원 수가 뭐 7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8명이 될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현재 1학기 현재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는 6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석사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교수님은 이름이 잘못 쓰였네요. 이분은 김양진 교수님입니다. 김양진 교수. 석사 학생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은 김양진 교수님, 저 그리고 박호영 교수 이 세 분이 석사 학생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학과 교과목을 소개하면 제약과 이제 석사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석사로 들어오는 관계로 석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는 이제 종합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 있고요. 이제 일단 석사 입학을 하면 1학기 때 석사 1학년 1학기죠. 1학년 1학기 때 이 두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2학기 때 예,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고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종합시험을 보고요. 일종의 논문 자격 시험인 거죠.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이 세 과목의 종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각 과목을 이미 수강할 때, 그러니까 이 수험을 수강하는 것과 별도로 종합시험은 따로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별도의 세트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 이제 종합시험을 합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세 과목에 대해서 각 과목에 대해서 A 플러스라고 하는 성적을 받게 되면 해당 과목은 종합시험이 면제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들을 때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면 그 시험 성적과 연관된 그 과목과 연관된 종합시험은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과목에 대해서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확률 분포로는 이제 학부에서 이제 수리통계 원의 내용을 대학원 레벨에서 좀 잘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대학원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통계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기본적인 확률이나 분포에 대한 지식을 대학원 레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형 모형론은 우리가 통계에서 큰 방법론이 회귀 분석이 있잖아요. 회귀 분석. 아마 이제 학부에서도 회귀 분석을 듣는데 회귀 분석을 대학원 레벨로 좀 강의하면서 사실 회귀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회귀 분석 모형, 기초적인 회귀 분석 모형이 이제 실제 분석에 자주 활용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초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거기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학원 수준의 회귀 분석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추정 방법 중 하나가 최대 의도 추정법이라고 하는 큰 통계 방법론이 있는데, 최대 의도 추정법 보통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라고 ML 방법이라고도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학원 레벨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최대 의도 추정으로 이제 추정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통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 방법론의 핵심에 이제 최대 의도 추정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존 분석이면 생존 분석, 시계열이면 시계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에서 최대우동 부천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우는 게 이 통계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 다양한 학기마다 또 상황마다 다양하게 열리는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이 세 과목이 운영이 되고 그 당시 상황, 대학원생들이 어떤 교수님 밑에 많이 있냐라는 것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뭐 연구나 그런 것들 필요한 과목들을 그때그때 교수님들이 나눠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목 현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학부에서 학생들이 통계 수업을 듣고 대학원에 올라오는데, 사실 다 이제 듣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 관심이나 복수 전공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필요한 과목들을 적절히 듣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학부 과목 중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코드 쉐어를 해놨습니다. 코드 쉐어를 이렇게 해놔서 학부 때 못 들었다 하더라도 대학원에서라도 들어서 자기의 어떤 통계적 분석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에서 굉장히 이제 대학원에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코드 쉐어를 이미 해놨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지금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긴 하지만 학부에서 통계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은 학부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코드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이 지난 학기에 작년에 이게 재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드 쉐어가 돼서 작년부터 학부생들도 들게 될 수 있고 또 확률 분포는 성형 모형론도 학부 학생들 중에서도 통계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은 수리 통계나 회계 분석을 들었다 하더라도 대학원 레벨의 이제 수리 통계나 회계 분석을 미리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 코드 쉐어를 해서 내년부터는 학부생들도 대학원 1학년 과목을 이제 자기의 이제 관심사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코드 쉐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의 이제 과목 현황이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과 연관해서는 이제 통계학과, 저희학과 이제 대학원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타대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지만, 타대 대학원을 진학하면 이제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등록금이. 근데 축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과목 TA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과 사무실 조교를 한다든지, 또는 뭐 대부분은 학과 내에서 학과 사무실 조교를 하든지, 과목 TA를 하면서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학원을 다니지만.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는 학교에 많은 조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교 근무를 하면 등록금 면제는 기본으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 연구비 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 면제 외에도 교수님 연구비에서 매월 인건비가 지급되기도 하고 또 우수동문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똑같이 이제 수대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조교 근무를 통해 조교 등록금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30만 원씩 학교에서도 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 학과 대학원은 많은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 많은 대학원은 이제 석사 학생들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저희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석사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교수님과 충분히 미팅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국내 저널 또 국제 저널에 실어서 개인의 실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석사임에도 교수님께 많은 케어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연구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학과 대학원의 전반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교수님들별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하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진 교수님 연구실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진 교수님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바이벌 데이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를 쭉 시간에 따라 추적을 해가면서 시간에 따라 추적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간 만에 예, 이제 질병에 걸리느냐, 그 질병이 걸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질병에 걸리는 시간이죠. 질병에 걸리는 시간과 연관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존 자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추적하는 연구와 연관된 것들은 이제 사람 도중에 추적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부분적인 결과로 예를 들면 팔로우 하다가 계속 추적을 하다가 놓치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살아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데이터가 불완전하게 관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 이 약이 생존 시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는 뭐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은 병이 재발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병원과 연관된 다양한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이제 주로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보통 의대나 병원에서 많이 관심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김현진 교수님 밑에서 학위 받았던 석사학위 받았던 학생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를 쭉 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의학 관련 병원 아니면 제약회사 그런 비슷한 연구소들에 근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학 통계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는 김현지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선배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본인도 그런 진로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저의 연구와 연관해서 소개를 하면 제 연구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모수 함수 추정이나 자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제 지금 XY의 회귀분 산점도가 찍혀 있는데 이건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회귀 분석을 얘기할지 애매한데 느낌은 뭐 이런 게 회귀 직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식의 회귀 직선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하여금 자동으로 회귀 직선을 알아서 잘 찾아가도 특정한 형태 이런 선형 회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고 데이터로 하여금 회귀 함수의 모양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하는 게 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분야들을 갖고 여러 논문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통계 방법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이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된 방법을 의미 있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의 요 꼭대기에 있는 길이와 다이아몬드 가격은 산점도로 찍으면 왼쪽과 같은 산점도가 찍히는데 이런 산점도를 기반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회귀직선의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긴 했다 하더라도 느낌상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회귀직선이 부적절하다. 왜냐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도 의미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 경우에야 통계 방법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게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절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과 연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경영대에 있는 분하고 작업을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주가 예측을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것들을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었고요. 머신러닝 방법을 그냥 사용하면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사용하면은 이제 이게 롱이랑 숏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주식이 오를 것 같은 것들을 잘 예측해서 계속 투자하면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주식이 안 올라갈 것 같은 것들을 잘 예측해서 계속 투자하면 계속 내 손해가 나야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 거죠. 주식이 잘 오를 것과 오르지 않을 것을 구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머신러닝 방법을 그냥 쓰면 그러한 구분이 한쪽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잘 올라 좋은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 나쁜 거라고 예측하는 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머신러닝 방법을 그냥 사용했을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이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꽤 좋은 방법을 그래도 잘 알려지는 방법을 썼는데도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봐서 RF라는 거는 랜덤 포레스트를 조금만 좀 개선한 버전을 생각하면 그러한 현상이 이렇게 잘 개선이 돼서 오를 것 같은 주식과 내릴 것 같은 주식을 그래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논문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은 그 당시에 석사 학생이었던 장현아 학생이랑 작업을 해서 이제 국제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최근에 했던 작업인데 발화율 데이터라고 어떤 처리 조건에서 씨앗이 잘 발화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흔하게 연구하는 연구들인데 원의학 분야에서 근데 제가 했던 거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통계 방법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거기 있는 방법들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새로 통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흔한 라이크 레이쇼 테스트를 거기에서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 뭐 여기 보면 아노바나 로지스티 리그레션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그것을 이제 지도학생과 같이 작업을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뭐 2024년이죠. 올해 출판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왼쪽과 같은 것들을 왼쪽에 같은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쭉 예측해주는 어떤 글로 쓴 보고서인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주가 예측에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것과 연관해서 제가 했던 이제 석사 학생, 그 당시에 석사 학생과 작업했던 것들은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영학 분야에서 통계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좀 다소 이제 좀 부적절한 정도는 아닌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영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제 지도학생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그것도 논문에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통계를 이미 쓰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잘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분석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건 AI 공부 방법과 연관해서 AI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통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비슷한 작업을 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이 이렇게 통계도 존재하고 AI도 존재하는데 각각의 방법이 어떤 장점이 있고 두 방법의 이제 걸 비교하면서 두 방법을 비교하면서 언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또 각각의 방법을 장점을 활용해서 또더 좋은 방법을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그 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으니까 좀더 좋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 방법들을 통계에 어떻게 땡겨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던 연구고, 제가 했던 학생들은 주로 제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시야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에 취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뱅크 같은 데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그 원주에 있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회사에서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아카데미에서 역학 관련 연구와 연관해서 미국에서 박사하는 학생도 있고,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는 데에서 통계나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학생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학생들이 제 지도 학생 가운데 이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호영 교수님 보면은 박호영 교수님은 하이디멘전 데이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이디멘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때 자료를 보통 엑셀 형태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잖아요. 이제 객체가 있고
개체 1, 개체가 N개의 개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가 이제 쭉 많이 있겠죠. 변수 1부터 변수 P까지 있으면 이게 보통 엑셀의 데이터 매트릭스인데 이제 이게 전통적인 거는 N이 P보다 큰 샘플 사이즈가 변수의 수보다 많은 게 전통적인 상황이었지만 요즘 상황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개체가 소수고, 개체가 뭐 n인데 개체가 소수고 변수가 엄청 많아. 예를 들면 유전자 데이터가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P가 훨씬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이디멘저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디멘저널 데이터가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틀이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가 하이디멘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 박호영 교수님은 그런 유전자 자료에서 하이디멘저널 데이터, 이미지 자료, 또 뭐 야구 선수 타율 예측, 그다음에 단백질 돌연변이 그런 것들, 단백질 돌연변이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이런 건데 단백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이나 또는 이제 바이오마커를 딕션을 어떤 바이오마커가 이제 병을 일으키는지 알려내면 그 바이오마커를 일으키는 수많은 유전자에 대해서 다 일일이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테스트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멀티플 테스팅이라고 하는 다중 비교의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히 해결해주지 않으면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하이디멘저널 데이터와 연관해서 어떤 경우이냐면 특정 유전자 구조일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났다는 게 관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유전자 자료만 있고 예를 들면 그게 어떤 특성이었는지는 조사가 안 돼. 어떤 거는 레이블이 있고 어떤 거는 레이블이 없는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에서 이제 하이디멘저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에서 이건 실제로 이제 유전자 자료 분석할 때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얻는다는 게 그 사람이 그 유전자에서 어떤 질병인지를 이렇게 식별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 이제 세미 슈퍼바이드 세팅이 많이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하이디멘저널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크게 저희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석사지도 하시는 세 분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네, 저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네, 최근에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얘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어, 그, 제 예전에는 진로가 다른 쪽이어서 네, 대부분 이제 통계학과생들은 IT 쪽 전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복수 전공을 하지 않고 경영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음,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거를 잘 못하는데, 네, 최근에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네, 혹시 대학원 진학 전에 네. 내가 따로 배워야 할 뭐 과목이라든지 추천해 주실 만한 과목이 있으실까요? 어, 지금 근데, 어, 몇 학기 상태인 거죠? 제가 지금 마지막 학기이긴 한데, 네, 그래도 추가 학기라도 다녀가지고 네, 좀 더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어떤 과목들을 들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과목들이 뭔지. 대부분 전필은 다 들었고, 네, 지금은 응용 확률론 듣고 있고요. 네, 분산 분석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모수랑 실험계획과 분산 분석 쪽 들었고요. 네, 통계 프로그래밍도 들었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좀 배운 지 오래됐다 보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아니면 더 배워야 할 게 있는지. 어, 일단은 대학원 진학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목은, 제가 이제 전필이 다 중요하고요. 통계 수학 1, 2, 기초 통계 1, 2, 네, 그리고 수리 통계 1, 2, 네. 그리고 회귀 분석. 아, 네네. 이 정도는 이제 만 갖춰져 있으면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어차피 대학원에서 한 번 더 배우기는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정해지면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들어야 될 과목이 학부 때 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물론 제가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코드쉐어가 걸려 있긴 합니다. 예를 아, 들면 네. 정소영 학생이 예를 들면 김양지 선생님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생존 자료와 연관된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죠. 네네. 그러면 학부 때 뭐를 들었어야 되냐면 범주형 자료 분석을 들었었어야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의생명 통계학을 들었으면 유익하거든요. 음, 근데 그냥 모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의생명 통계학이 코드 시효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이 아, 네. 과목을 대학원 레벨에서라도 이 과목을 들으면 대학원 수업 교과목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코드 시효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런 아, 식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필 플러스, 그 다음에 R이나 파이썬을 많이 할수록 유리해요. 음, 아, 왜냐면, 그리고 네네. 대학원 진학을 하려면은 네. 논문을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논문으로는 졸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이라도 논문을 쓰고 나서 대학원 입학이 가능할까요? 논문을 쓴다고요? 대학원 이제 졸업 요건으로 논문으로 졸업을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입학에는? 그러니까 입학을 하고 나중에 석사 논문 쓰면 되잖아요. 네, 졸업 요건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 뭐냐면 학부 졸업 요건이요. 네네. 학부 졸업 요건은 별도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부 졸업 시험을 합격하든지 학부의 종합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그, 치려고 준비 중인데, 네, 그걸 합격하든지 아니면 뭐 통계 분석 실습이나 빅데이터 거기에서 A 학점을 받든지 아니면 뭐 공모전에 입상을 하든지 그것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죠. 학부 졸업은 별도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대학원 논문은 와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쓰는 거죠. 교수님도 도와주고 같이 고민하면서 쓰는 거니까. 네. 다른 학교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사실 석사 논문은 교수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거를 신경 쓰기 어려워져서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냐면 석사 논문을 석사 논문을 이제 그거 되는 거죠. 뭐랄까 석사 논문을 안 쓰고 졸업하는 트랙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 공부를 위해서는 석사 논문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네. 교수님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또 석사 논문은 교수님들이 신경을 써줘야지 논문을 쓸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니까 교수님의 시간적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해주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트랙을 만들었지만 저희 이제 수인제 숙명대 통계학과는 석사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데리고 한 그 작업을 가지고 국제 저널도 쓰고 국내 저널도 쓰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박사 학생을 데리고는 이런 작업을 당연히 많이 하지만 제가 아는 경우는 석사 학생을 데리고 국제 저널이나 국내 저널을 이렇게 꾸준히 쓰는 대학원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대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답이 됐나요? 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뭐 궁금하면 뭐 우리 학교 대학원을 들어오려면 후기도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미리 상담하면 좋겠어요. 교수님께 찾아와서 네네.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얻고 뭐 추가 학기를 할든 뭐 근데 제 생각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코드 셔야 있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과 연관된 그 분야를 공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했나요?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녹화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